자,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어쨌든 제일 큰 규모의 어떤 시스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고. 자, 그러나 뭐 이거를 어슘해서 다 제로로 하면 이 식은 심플해집니다. 근데 이제 전부 다 있을 때를 가정하고, 아웃풋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어기를 설계하는 문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타를 구하는 게 AK, BK, CK, DK를 찾는 게 목적이고, 자, 그래서 시스템과 제어기가 이와 같이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피드백에서 제어기 K, 자, 그 다음에 W, G. 자, 여기에서 전체 크로즈 루프가 어쨌든 스테이블하고, 외란에서부터 출력까지를 H 인피니티 놈을 최소화하는 얘를 파라메타를 찾는 겁니다. 자, 해보니까 어쨌든 복잡하게 나오고,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AK, BK, CK2라는 걸 디파인하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제어기 설계 부분하고 지금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어럼 4에서 우리가 이러한 제어기를 존재할 조건을 보니까 이 LMI를 풀면 되고, 여기에서 AN, BN, CN, DN을 구해서 다시 리컨스트럭션 보고 난 다음에 얘를 구하면 되더라 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조건이 나오고 이건 또 뭐냐, 자, 그거를 이제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남았습니다. 자, 그걸 찾기 위해서 먼저 앞에 렘마가 있었죠. 렘마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렘마는 뭐냐면, 자, X1과 Y1을 우리가 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X1과 Y1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만족되는 X1과 Y1이 있을 때 뭐가 존재한다 그랬냐면, 자, X를 여기 X1입니다. X1에서 확장을 시켜서 X2, X3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의 인버스를 Y라 했을 때 앞에 있는 Y1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Y2, Y3를 복원시켜 줄 수가 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는 어쨌든 YCL, XCL, 자, 그런 매트릭스로 얘를 다시 만들어낼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얘가 만들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2, Y2가 만들어지겠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자, 만들어지고 나면 그 매트릭스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다시 생성해낼 수가 있다. 요 식은 앞에서 구했죠. 비선형 관계에서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시킬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디파인을 왜 됐느냐. 자, 요거는 앞에서 썼는 거 다시 한번 쓴 겁니다. 크로즈 루프 시스템과 우리가 새롭게 디파인한 AK2, K2에 대한 변수, 그 다음에 우리가 시스템에서 아는 매트릭스 형태로 구분해서 할 수 있고, 얘를 결국은 어떻게 구해졌냐면 여기서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얘 대신에 요 놈을 넣으면 되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전체 크로즈 루프 시스템을 우리가 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은 증명을 거꾸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려면 역으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 이 외란에서부터 출력까지의 H 인피니티 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즈 루프 시스템에 자, ACL, 그 다음 BCL, CCL, DCL을 가지고 H 인피니티 감마를 만족하는 조건이 KYP 렘마에서 우리가 찾았죠. 자, 앞에서 이거는 유도한 겁니다. 중간고사에서도 시험을 쳤는 거고. 자, 크로즈 루프 시스템 됐고,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AK2에 해당되는 부분. 자, 이거를 양변에 YCL을 그리고 YCL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곱해도 이 부등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YCL을 곱했느냐, 이제 그 이유가 나올 텐데,
자, 그렇게 곱하고 나면 자, 얘가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구해 봐야 되겠죠? 지금 자, 이 부분이 제일 복잡합니다. 이게 2x2 블럭. 즉 뭐냐면 요 매트릭스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머지는 아이덴티티니까 그대로 곱하면 되니까 이 부분이 제일 복잡하죠. 이게.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CL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CL.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풀리느냐? 이게 이제 두 개니까 2x2 블럭 요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구하는 게. 그래서 ACL은 우리가 뭐 했느냐? 자, 볼게요. ACL은 요거죠. 지금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요게 ACL이죠. 요 세 개 맞죠? 앞에서 ACL XK로 포함된 부분. 자, 그래서 자, ACL을 요 부분도 먼저 할게요. 한 개만 먼저 해볼게요. 요 앞부분은 나중에 하고 여기 있는 부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요 스타 표시하고 하기. 자, YCL 트랜스포즈 X ACL YCL 맞죠? 지금 요거 계산하는 겁니다. 자, 먼저 얘를 한번 계산. Y 트랜스포즈하고 X를 곱하면 뭐가 되느냐? Y 트랜스포즈. 자, 앞에. 자, 여기에 내가 스킵을 한 부분이에요. 그 두 개 가지고 completion lemma라고 했는 부분.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에서 자, YCL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Y1과 Y2로 만들어낸 거예요. 얘는 Y1과 Y2로. 그리고 아이덴티티로. X는 X1, 2, 3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얘를 곱해서 해보면 결국 얘가 어떻게 되냐면 XCL이 돼요. I, X1, X2.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XCL이 됩니다. 맞죠? 여기 보면 XCL이 되죠. XCL이 되니까 얘는 결국 I, 0, 그 다음에 X1, X2. 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ACL. ACL은 자, 대갈로 자, A, 0, 0, AK. 더하기. 그 다음에 B, 2, 0, 0. 그 다음에 먼저 BK. 그 다음에 뭐 인버스 쭉 있고, 그 다음에 CK. 이게 ACL이죠, 지금. 저쪽에 있는 부분. 그 다음 YCL은 뭡니까? YCL은 요거 트랜스포즈죠. YCL의 트랜스포즈.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곱해지냐면 Y1과 Y는 심메트리니까 트랜스포즈 같은 겁니다. 그래서 I, Y2 트랜스포즈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X1, X2 오른쪽에는 Y1, Y2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를 곱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그거 곱할 때 여기 인버스 있는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버스 부분이 매트릭스 인버전 렘마에서 우리가 풀 수 있다 했죠.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부분. 자,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일단 비워놓고 자, I, 0, X1, X2 A, 0, 0, AK Y1, I, Y2 트랜스포즈 0.
자, 그러면 I0, X1, X2, AY2, AY1,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K, Y2,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제로. A, Y1, A, 그 다음에 X1, A, Y1 플러스 X2, A, Y1 그 다음에 X AK2, Y2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X1A 자, 눈에 보이나요? 예.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앞부분만 전개한 거예요. 그 다음 뒤에 것도 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전개를 앞에서 YCL하고 곱하면 요런 매트릭스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왼쪽 오른쪽 곱해서 이제 전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로즈 루프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감마 퍼포먼스를 해서 자, 여기 보면 자, AY1 여기 보이죠? AY1 여기 한 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두 개 있다 했죠? 여기에 요쪽에도 똑같은 거 한 개 곱하죠? 그래서 얘가 트랜스포즈 한 개 생기는 건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B2 요 부분은 뒤에 부분 얘 전개를 하면 될 거예요. 맞죠? 자, 뒤에 부분 전개되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A 트랜스포즈가 여기 있죠? 여기 A가 있으니까 A 트랜스포즈 한 개 생겼죠? 자, 그 다음에 AN에 해당되는 부분이 AK가 포함된 부분이 될 겁니다. AK가 포함된 부분. 자, 요거 더하기 뒤에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부분 요거를 다 전개를 하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거 말고 지금 여기 보면 X1, A1 요 부분 있죠, 이게. 요게 어디냐면 요게 튀어나와 있는 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면 어쨌든 이 부분이 되고 얘를 자, 다 전개를 했는 거를 뒤에 보면 자, 지금 요거를 왼쪽 오른쪽 쭉 곱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 곱하면 XCL이 될 거예요. 그리고 BCL 곱하기 YCL 곱하면 전개하면 나오겠죠. 자, 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전개해서 새롭게 디파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요 부분 있죠. 자, 새롭게 디파인 하는 부분이 자, 요 식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 뒷부분이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크로즈 루프 시스템이 들어간다 했죠. 여기 있네. 자, 크로즈 루프 시스템이 아는 시스템과 모르는 거, 그 다음에 AK2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자, 그래서 ACL이 이렇게 그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지금 A하고 요거를 지금은 나는 인버스에서 복잡하게 썼는데 얘를 AK2로 해서 전개를 했어요. 얘를 맞나요? 이렇게 전개해서 얘에다가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곱한다고요. 자, 그렇게 전개를 하면 요 부분이 다시 쓸게요. 자,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ACL, BCL은 강의 노트에 있으니까.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을 전개를 하면 자, AN 전개한 걸 보죠.
요걸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부분이 x2 x2 x1 B y2 그다음에 c2y1 0i 그다음에 플러스 x1 a y1 자,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네. B 다시 전개하면 얘를 0, B2 그 다음에 I0 AK2 BK2 CK2 DK2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0I C2 0 C2 맞나? C2 자, 여기에서 왼쪽에 뭐가 있냐면 I0 여기에 I0 X1 X2 오른쪽에는 요거 Y1 Y2 트랜스포즈 I0 자, 요거 여러분들 쭉 풀어서 하고 나면 얘를 다시 구성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개를 해보면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와 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개가 됐죠. 지금 내가 거꾸로 전개했는데 요 위에 있는 거를 결국 AN, BN, CN, DN으로 디파인을 하자. 자, 그렇게 디파인하면 우리가 구할 거는 얘죠.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여기 있는 거를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인버스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 여기 AN에서 빼기 그 다음에 인버스 이렇게 구해진 거예요. 이제 이해됐나요? 이제 얘는 요거 넘기고 그 다음에 인버스 해줬다고요. 오케이? 예.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가 결국은 AK, BK, CK2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찾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얘를 AN, BN, CN, DN으로 뒀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파트를 AN, BN, CN, DN으로 그대로 푼 겁니다. 얘를. 밑에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주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부터 전개해서 나온 겁니다. 거꾸로 역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풀어서 결국 AN, BN, CN, DN 하면 이거 가지고 K2를 찾아요. K2 찾고 K를 찾는 거죠. 두 번. 됐습니까? 예. 좀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넌리니어로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표현된 거를 어떻게 다이렉트로 우리가 특성화시켜서 풀어낼 수 있을까? 요게 이제 90년대 후반에 IEEE 저널에 출판이 되면서 우리가 다이나믹 아웃풋 피드백을 바로 설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그 전까지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옵티멀한 우리 값말을 그대로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여기가 설계할 조건이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하게 그걸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x가 x1, x2, x2 트랜스포즈 x3 이렇게 되는데 얘를 알아요. 그리고 x의 인버스를 우리가 y라 했을 때 y1, y2, y2 트랜스포즈 y3 자, 얘 두 개를 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를 복원을 할 수 있느냐? 자,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자, 그거는 앞에 렘마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증명을 한 건데 요걸 보면 더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존재한다 그러면 그 조건이 이제 결국은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XCL을 다음과 같이 돼요. 우리가 유도할 때 했던 게 이게 XCL이죠, 지금. XCL이고 오른쪽에는 YCL입니다. YCL. 이렇게 생긴 YCL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양쪽에서 이제 X를 곱하게 되면 YCL과 XCL을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XCL과 YCL을 두 개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면은 뭐 전개를 쭉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인버스 관계니까 X와 Y가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버스로 정의를 했으니까 XY는 I0, 0I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트는 0이 되고 여기에 있는 거는 아이덴티티가 된다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얘를 곱하면 이 부분은 뭐냐면 아이덴티티예요. 곱해 보십시오. x1, y1, x2, y2는 아이덴티티죠? 아이덴티티.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이와 같은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XCL, YCL입니다. 그리고 얘는 XCL과 양쪽에 있는 Y고 마찬가지 X로 곱해도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X와 Y는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결국 0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XY는 아이덴티티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뽑아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 했을 때, 자, 얘 조건에서부터 유도를 한다 그러면, 자, 얘는 슈어 컴플리먼트를 하면 y에다가 x 인버스 마이너스 y에 대한 0보다 크다. 슈어 컴플리먼트가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즉, 앞에서 i 마이너스 x1, y1은 자, 여기서 x1을 밖으로 뽑아낼게요. 그러면 x1의 인버스 y1이 나오죠. 그러면 슈어 컴플리먼트에서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죠. 그럼 결국 얘가 0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얘가 인버터블 하다. 즉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거고 인버터블 하다는 거는 i-x1, y1의 QR 디컴포지션이나 예를 들면 x2를 아이덴티티로 하면 이 매트릭스는 찾을 수 있죠. x2를 아이덴티티로 하면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x1과 y1을 알아요. 그리고 x2를 얘를 아이덴티티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y2는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y2 트랜스포즈는 i 마이너스 아는 것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y2 찾았어요. 얘 두 개 찾았죠. 그 다음에 x3는 어떻게 찾습니까? 3는 마찬가지죠. 이거 곱해서 아이덴티티고 0이다 조건을 이용하면 마지막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매트릭스를 모두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의 정보만 알면 나머지는 쉽게 확장해서 찾을 수가 있다. 자, 결국 얘가 아이덴티티 되는 걸 우리가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CL과 YCL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YCL은 이와 같이 Y1과 Y2 I, 그다음 XCL은 여기 있네.
I, x1, x2. 자, 그러면 최종 결론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컨트롤러가 파라메터가 존재할 조건, 그 다음에 완벽하게 복원이 될 조건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만족한다면 x2, x3, y2, y3를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찾을 수 있고, 자, 그걸 이용하면 AN에서부터 역으로 가서 AK, BK, CK, DK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 식에 대입을 하면, 자, 여기가 구성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찾느냐? 앞에 AN, BN, CN, DN 찾았죠. 그리고 X1, X2 복원해서 찾아냈죠. 얘도 찾아냈죠. 전부 다. 그러면 LMI 조건에서 얘를 찾을 수 있고, 이걸로부터 얘 여기를 설계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LMI에서 찾아지는 거는 뭘 찾아주느냐? X1과 Y1만 찾아줍니다. 여기서 X1과 Y1만. 그러면 이 X1과 Y1에서부터, 자, Y2를 아이덴티티로 두고 X2는 앞에 서비스도 구할 수 있다 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X2, Y2 다 구했죠. 자, 그러면 앞에서 있는 매트릭스를 모두 복원을 할 수가 있고, 요 구했는 걸로 얘를 복원시킬 수 있고, 요걸로부터 얻을 수가 있게 순차적으로. 그래서 H 인피니티 컨트롤러 설계가 끝나게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얘 LMI만 풀면 돼요. 됐죠? 풀고 난 다음에 요 식으로부터 복원시키면 돼요, 그냥. 그러면 다이나믹 아웃풋 피드백. 만약에 LMI 푼데 안 나온다 해가, 그럼 아웃풋 피드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못 찾았다 해서 제어를 못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충분 조건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요거를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LMI 조건에서 이게 클로즈 루프죠. 클로즈 루프의 KYP 렘마를 우리가 확장시킵니다. 확장시켜서 전개할 때 얘 N0는 뭐냐면 널 스페이스입니다. C와 D, 시스템에서 아는 겁니다. 널 스페이스는 매트랩에서 널 하면 찾아줍니다. 자, 널 스페이스하고 제로 I를 이용해서 왼쪽, 오른쪽 곱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X1에 대한 정보만 남아요. 그리고 NC를, 얘는 B와 D를 가진 널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 곱하게 되면 얘는 Y1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우리가 아는 매트릭스고, 이건 LMI에서 X1 구하고, 이 LMI에서 Y1 구하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 X1과 Y1 구하는 앞에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유도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자세하게 유도 과정을 찾아보면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거 유도하는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클로즈 루프에서 여러 개 널 스페이스 곱하면 그렇게 전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A 클로즈 루프가 어떻게 되냐면, A 클로즈 루프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얘 제로 B2 여기에 대한 널 스페이스를 곱하면, 오른쪽에 곱하면 이게 없어져 버리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널 스페이스를 곱하면 이놈 또 없어지죠. 그래서 왼쪽에 널 스페이스 곱하냐, 오른쪽에 널 스페이스 곱하냐에 따라서 사라집니다. B2하고 C2 마찬가지. 요거를 널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구하면, 자, 여기 B2하고 D2의 널 스페이스 있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면 이 같은 조건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죠. 이거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다이나믹 아웃풋 피드백. 자, 시스템 모델을 다음과 같이 줄게요.
자, A는 지난번에 있는 것처럼 이걸 뭐라 해야 되죠? S제곱분의 1을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전달함수 S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스템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D11부터 D22까지 이 시스템이 이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각각 의미하는 게 하나, 둘, 9개죠. 9개 해당되는 부분이 이와 같이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X1과 Y1을 시메트릭으로 두고 변수 각각 이렇게 주겠죠. 자, 2디멘전에서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LMI 조건이었습니다. LMI 조건 그대로 쓰고 두 번째 LMI 조건이 있었죠. 그리고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크다 하고 얘를 풀어줍니다. X1 풀고 난 다음에 X2, Y2를 앞에 있는 조건대로 두죠. 그 다음에 A를 인버스를 이용해서 얘를 찾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곱하죠. 자, 그래서 개인 K를 AK, BK, CK, DK 이렇게 찾아주면 제기 설계가 끝납니다. 자, 일단 시스템에서부터 LMI가 풀리는지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네.